광비콤 마지막 84 오피스텔이 되는 겁니다. 미저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광비콤, 동탄의 심장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 노른자 땅 광비콤에서 주거 라인에서 마지막 분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파텔 84 타입 오피스텔이 마지막 분양을 합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달고 나타난 84 타입 오피스텔, 분양가와 분양 일정 등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이름은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 찾기 쉽습니다. 대방 바로 밑 내필지. 입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탄역에서 도보권 거리 업무지구 4블럭입니다. 반도타운 아파트 678차와 또 올 10월에 입주하는 삼성 그린코아 유림도 입주했고요. 바로 위로는 동탄역 대방이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파라곤, 동원 3차, 반도 5차 이 주거지가 몰려있는 곳이라서 상권, 학군 등 같이 이용하기 편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나 보면 동탄역과 당연히 도보권 거리에 있고요. 서쪽 출입구가 뚫리게 되죠. 이쪽으로 동탄광역 환승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역에는 SRT, GTX, 동탄 인덕원선, 트램까지 그리고 분당선도 연장 계획이 있죠. 거기도 동탄역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10만 평의 동탄 여울공원, 롯데백화점,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픈을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 근거리에 300m의 여울초등학교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입지로 따지면 동탄역 도보권이기 때문에 말 다 한 거죠. 동탄역 핵심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본격적으로 분양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4블럭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광비콤 내 공급하는 업무복합시설입니다.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9층 규모 오피스텔 400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업무지구 4블럭은 4개의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필지에 한 동씩 해서 4개 동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되어 있어서 전 홀실이 남향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필지 북쪽이죠.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필지 바로 위쪽으로는 그 유명한 동탄역 대방이 들어오는 자리가 되겠고요. 서쪽으로는 여울공원 방향, 동쪽으로는 동탄역 방향이 되겠습니다. 고층의 스카이라인도 궁금한데요. 1블럭은 34층, 2블럭은 36층, 3블럭은 38층, 4블럭은 39층에서 총 4개 동의 400세대인데요. 이렇게 고층 빌딩 4개가 동시에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 앞쪽으로 대방이 먼저 입주하게 되니까요. 대방하고 여기하고 같이 보면 보기만 해도 엄청 예쁜 그림이 나오겠죠. 광비콤이 일반 아파트 단지와 차별화되는 것이 바로 이 고층의 스카이라인입니다. 광비콤 자체가 49층 주상복합과 39층의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 빌딩의 고층 빌딩 숲 이런 그림이 광비콤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400개 오피스텔 각 동에 각각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도 좀 볼게요. 세대수를 유심히 보면 1블럭은 84A가 19개, B가 20개, C가 21개 쭉쭉쭉 해서 1블럭은 92개 호실이고요. 2블럭도 21개, 21개, 22개 쭉 해서 98개, 3블럭은 104개, 4블럭은 106개 해서 400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발견하셨나요? 1블럭과 2블럭은 100호실 미만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100호실 미만, 전매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들죠. 어쨌든 정확한 것은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평면도도 궁금하니까 같이 좀 볼게요. 여기는 3룸형이 있고요. 2룸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각 호실마다 모든 타입의 테라스를 넣었습니다. 타입마다 안방 옆에 있는 것도 있고 드레스룸 옆에 테라스가 있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위치만 다를 뿐이지 전 호실에 테라스가 있다는 점 이런 건 좋은 것 같고요. 또 여기는 84 타입이지만 3룸 일반형이 있고 거실 강화형인 투룸형이 있는데요. 3룸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4베이에 테라스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실 강화형인 투룸 보면은 거실이 넓습니다.
방 하나를 줄이고 거실과 작은 방을 넓혔는데요. 그래서 거실이 넓고 작은 방 사이즈도 좀 크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펜트형이 있는데요. 107제곱미터 딱 두 세대입니다. 1블럭에 한 세대, 4블럭에 한 세대에서 107 펜트하우스도 두 개가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뭐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그리고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분양가. 분양가는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현장 위에 있는 동탄역 대방 디에트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동탄역 디에트르 323개 호실 오피스텔 분양을 했었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오는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양가 기억하시나요? 이 대방이 7호 타입과 84 타입이 있었는데요. 84 타입 분양가가 8억 7천대에서 9억 초반, 7호 타입은 7억대였습니다. 당시에도 비쌌다고 말이 좀 많긴 했었죠. 그리고 호수 쪽에도 대방이 분양을 했었죠. 대방 엘리움 레이크 파크입니다. 여기는 호수 뷰가 보이는 호수 라인에 48층짜리 고층 빌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오피스텔 358개 호실이 분양을 했었죠. 여기 분양가 동탄역 대방보다 어떻게 더 비싸게 나왔었죠. 84 타입이 9억 거의 뭐 4,700개니까요. 9억 5천대. 이때 많은 분들이 동탄역 대방을 패스하고 이걸 기다리셨는데요.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동탄역 대방보다 더 비싸게 나왔나?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도 결국은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분양했던 84 타입 오피스텔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분양가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이제 예전에 분양했던 것들보다 싸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가 대략적으로 적어도 9억대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다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되죠. 그리고 계약 일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 계약금은 대부분이 10%로 진행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계약금이 5%예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9억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5%인 4,750만 원이 계약금이라는 얘기죠. 10%면 9,500만 원, 거의 1억이라는 돈을 묶어놔야 하는데 여기는 계약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중도금도 무이자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피스텔은 입주할 때까지 주택으로 쓰여지는지 사무실로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면 무조건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세요. 분양계약서 작성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사업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건물분에 한해서 이 중간중간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입주할 때 주택으로 쓰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라는 게 또 궁금해질 텐데요. 그때는 일반임대 사업자 부가세 환급 받은 거를 토해내시고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 또 폐지를 했다. 귀찮은데 그럼 분양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부가세 환급 받으면 돈이 회수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반 사업지 내야지 하면 그때는 환급을 안 해줍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오늘은 동탄역 도보권 광비콤 내 주거지역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84 타입 오피스텔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장점, 입지가 안 좋다고 반박하실 분 계실까요? 입지 최고는 인정이고요. 분양가 싸게 나오면 좋겠지만 직전에 분양했던 동탄역 대방, 호수 대방도 9억대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싸게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계약금도 5%, 초기 자금이 적어서 부담이 덜어지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입지도 최고고 다 좋습니다만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분양하는 시기가 좀 아쉽다는 점인데요. 분위기가 좋았을 때 분양했다라면 대박을 쳤을 자리인데 어쨌든 분위기상 투자하는 것에서 망설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2026년 2월,
그때가 되면 동탄역에 GTX도 개통을 할 테고요. 동탄 인덕원선도 원래 계획이 26년이었기 때문에 인동선도 기대할 수도 있고 트램도 27년, 28년 예정이죠. 여기는 그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동탄 역세권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입주 후에 조금만 지나면 동탄역도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업무지구들도 건물들이 쭉쭉 올라가겠죠. 그때가 되면 광비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강남역을 가는데요. 테헤란로를 갈 때마다 우리 동네 동탄 기흥로도 나중에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판교 힐스테이트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11억 5천만 원, 12억 다들 미쳤다고 할 때 하신 분들 지금 전세가가 분양가가 되었고요. 피가 10억, 12억 붙어서 매매가는 22억, 23억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 암흑기가 맞습니다. 묻지마 투자 같은 건 지양해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또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크게 웃는 자는 다들 불안해할 때 과감히 도전하신 분들이죠. 지금 무조건 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선택은 본인이 감당할 정도만 하는 게 좋겠죠. 광비콤의 고층 건물들이 쭉쭉 들어서는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2026년 입주 때를 생각하면 지금 미리 잡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약의향서를 받고 있으니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면서 청약까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번은 한번 쉬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현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선택하시면 되겠죠. 우리 미자분들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